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50대 중반인 여성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사랑까지 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할머니는 저에게 많은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배우는 것을 즐겼고,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면서 처음부터 전문대 호텔조리학과를 목표로 했고, 문화니에 합격했어요. 졸업 후 한 호텔에 취업했고, 이제 할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저가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호텔 주방 일은 많이 힘들었지만, 그것이 할머니를 잃은 슬픔을 잊게 해주기도 했어요. 나중에 할머니를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요리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이겨냈죠. 그러한 나의 능력을 보신 셰프님이 제게 이직을 제안했어요. 여기서 그동안 힘든 것들을 다 겪어봤으니까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민주 씨가 직접 레시피를 짜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은데 괜히 셰프님이 그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직접 해보면서 하나씩 깨우쳐 나가도 될 때예요. 나는 민주 씨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봐.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셰프님을 선택했습니다. 따라가기로 했어요. 제 마음껏 레시피를 개발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참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곳은 한식 레스토랑이었어요. 상관내 날이 특별한 날에 많이 오는 고급한 장식을 주로 하는 곳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메뉴들의 수준이 없었어요. 명색이 고급한 한정식집인데도 메뉴들은 일반 식당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뿐이었어요. 셰프님과 저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레시피를 개발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보고 서로 평가하며 수정해 나갔어요. 그러한 노력 끝에 몇 가지 메뉴가 탄생했고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어요. 원재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높았지만요. 걱정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좋아해서 입소문을 타게 되었죠. 덕분에 레스토랑 매출이 계속 올랐어요. 제가 성취했다는 느낌에 너무 뿌듯합니다. 어느 날 셰프님이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여기 사장님이 아시는 분이 자기 레스토랑의 셰프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는데, 민주 씨, 한번 해볼래요? 거기서도 지금처럼 레시피를 개발하면 되는데, 완전히 그곳의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장님이 파견 형식으로 하실 거라고 해요. 그러면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물론이지. 민주 씨가 오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저는 몇 달 만에 다시 직장을 옮겼어요. 거기도 한식 레스토랑이었는데 주방이나 메뉴 상태는 이전 레스토랑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총괄 셰프가 레스토랑 사장 아들이라길래 저는 주방 배치 순서를 먼저 바꾸자 했어요. 최민주 씨 말도 맞지만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죠. 일단 얘기해 볼게요. 그보다 먼저 레시피부터 개발해 주세요라며 조금 떨떠름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괜한 말을 했나 싶었지만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대한 이야기도 좀 더 강력하게 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레시피도 개발했다. 처음으로 레시피를 만들어 음식을 제공했을 때 총괄 셰프의 표정과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이 정도면 곧바로 손님들에게 제공해도 괜찮을 것 같다. 솔직히 최민주 씨를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젊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다시 보니 좋아하더군요. 그 이후로 직원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주방 배치도 내가 말한 대로 바뀌었고 밤늦게 끝나고 아침 일찍 시작하는 힘든 업무에도 매일 자는 시간을 쪼개서 레시피를 개발했다. 그 덕분에 2가지 메뉴를 추가할 수 있었어요. 총괄 셰프의 어머니인 사장님도 도움을 주셨다. 새로운 메뉴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칭찬하셨죠. 무려 총괄 셰프가 제게 사귀고 싶다며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그동안 민주 씨를 지켜봤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흘려들으면서 진지하게 받아줘요. 말씀은 감사한데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 당황스러워요. 자는 동안 셰프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고 조심스럽게 거절했지만 셰프는 끈질기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솔직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계속 혼자만 있었던 게 외롭기도 했어요. 그렇게 진지하게 사귀자는 마음에 결국 사귀게 되었죠. 처음에는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무시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의아하기도 했지만 나도 싫었던 사람이 마음에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거만한 느낌이긴 했지만 호감형이어서 아주 마음에 걸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귀자고 제안한 것 같아요. 사장님은 저희가 만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눈빛이 차갑기도 했고 대학 때문에 어려워서 저도 모르게 멀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과 사귄다고 하시니 오히려 친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사장님을 오해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전보다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사장님께도 더 잘 대해주었어요. 자,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을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제게 반말로 이름을 부르면서 거의 며느리를 대하는 것 같아서 총괄 요리사와 사귀는다고 다들 알게 되니까 눈치를 채게 되었어요. 민주야, 너만 괜찮다면 우리 사귄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결혼도 생각했으면 좋겠어. 직원들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우리가 계속 모른 척하면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아 우리 사귀고 있다고 밝히는 게 좋겠지만 갑자기 결혼이라니 나와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한 건데 그래서 아직도 말 못하고 있어요. 왜 결혼하는 게 별로냐고 해서 우리가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 결혼이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상황은 조금 이상해서 사귄다는 말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혼 얘기는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사귀다가 헤어질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섭섭하기는 하지만 쉽사리 결혼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는 상대방이 기도했는데 어쩌다 그 사람이 어려워서 계속 존댓말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결혼을 정말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었어요. 총괄 셰프는 공식적으로는 저와 사귄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인들한테는 자신과의 관계를 묻는 사람들에게 결혼할 것 같다고 말했더라고요. 직원들은 당연히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한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괜히 뺄 것 없다고 했어요. 내숭 땐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포기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제가 개발한 메뉴들을 요리하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일일이 찍어 레시피 과정을 하나하나 직접 다시 쓰더라고요. 이걸 왜 다 사진을 찍는 거죠? 레시피는 또 왜 다시 쓰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절차를 거쳤어요. 이거 개발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나깨나 추억이라며 저를 그만큼 생각해 주나봐 하고 감사했죠. 총괄 셰프는 내가 개발한 메인 메뉴 3가지를 전부 기록했었어요. 그리고 별일 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저하고 총괄 셰프는 각각 10회씩 하려고 했습니다. 소문도 조용해졌어요. 사장님이 귀한 손님들을 모시겠다며 특별히 요리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더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민준이가 모두 해준다면 정말 좋겠는데 스님들도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 오니까 다른 직원들이 남아주길 부탁하기도 좀 크겠죠. 알겠어요. 손님들이 몇 번 오시는지 알려주시면 미리 준비할게요. 고마워요. 정말 이건 제가 따로 챙겨서 해두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죠. 사장님은 다시 한번 고마워하시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손님들이 오는 날짜에 맞춰 코스를 짜고 재료를 준비했어요. 사장님과 총괄 셰프는 매우 불편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나는 한 주 전에 혼자 요리를 하는 도중에 총을 맞았는데
며칠 후에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할지 물었으며 이러한 질문에 응하며 그들의 비표정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사장님은 내가 불렀던 손님들 중에 큰 식당 사장이 레시피를 넘기라고 했다. 그 식당에서는 레시피를 사용하여 그날 제공한 두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떤 분이 오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음식들은 아직 정식 메뉴에 내놓지도 않은 건데 어떻게 다른 분께 레시피를 넘기죠? 그러니까 민주 씨가 넘긴 거니까 누가 남길 게냐고. 그날 다른 직원 한 명도 없었는데 다 끝나고 나갈 때 슬쩍 중간에 아니냐고. 아니에요. 저는 거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람도 몰라, 정말. 하며 사장님이 사진을 내밀었는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나갈 때 저한테 수고했다며 따로 인사를 한 분은 있긴 했지만 그분인 것 같아요.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최민주 씨,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은 배신입니다. 이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줄 알았어요. 전 정말 아니에요. 음식하기도 바쁜데 제가 레시피를 줄 때가 어딨어요? 그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민주 씨와 우리 지은이 뿐이더라고요. 지은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는 총괄 셰프를 쳐다봤지만 그 사람은 저를 완전히 외면하면서 최민주 씨,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안하지만 나가줘야겠어요. 자인, 이렇게 신이 없는 사람과 일할 수 없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얼마든지 삼을 수 있어요. 법적 문제라며 이건 우리 것이에요. 그리고 이 레시피들은 제가 개발했는데 왜 법적 문제가 되는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최민주 씨가 개발했어도 이 메뉴들은 우리 레스토랑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상표권 신청을 통해 받았고 레시피 특허권도 받았어요. 정말 충격이네요. 그동안 그 남자가 제 요리 과정을 사진으로 하나하나 기록한 건 특허권 신청을 위한 자료였던 거예요. 그때는 개인이 개발해도 상표권이 재개발될 경우가 회사에 소속된 경우보다 많았지만 제게 말도 없이 등록됐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민주 씨 결혼 얘기가 나오면 계속으로 이어질까요? 그런가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으면 결혼한 것이 큰 실수였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한 식당의 주방장이라는 사람의 책임 최고의 상처거리예요. 저는 기가 막혀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제 비법 레시피를 쉽게 훔쳐갔거든요. 결국은 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레스토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달 동안은 너무 억울해서 밤잠도 설치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를 추천해 주신 셰프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속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식업계도 갈수록 치열해진다고 하지만 너무 치사한 것 같아 정말 죄송해요. 민주 씨가 추천한 덕분에 이런 일을 겪은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에요. 이게 어디가 셰프님의 잘못인가요? 양심 없는 사람들이 문제죠. 셰프님은 조만간 독립할 예정이라며 다시 함께 일을 하자고 했지만 저는 당분간 쉬고 싶다고 사양했어요. 요리 레시피를 한동안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쉬기만 할 수는 없어서 동네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계산을 안 하고 나와서 식당 주인에게 한 소리 듣기도 하고 건물 안쪽에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리움이 더해져서 빵과 우유를 들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며 받아주셨고 그 후로 옷에 설사를 하셨을 때는 놀라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안내하여 속옷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손처럼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에 할머니의 소화 기능이 저하된다고 생각하여 집에서 할머니가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들어 편의점에 가져갔습니다. 할머니를 못 만나는 날도 있었지만 만날 때마다 꼭 도시락을 챙겨드리곤 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챙겨주는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식사할 때면 제가 찾아올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끔 말이 오락가락한다고 해서 잘못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죠. 제게 저를 소녀로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길을 잘 몰라서 오류를 저질러 오셨던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에는 편의점에 들어와서 바로 소변을 보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야 비로소 할머님께서 저를 치매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네 사람들은 그 할머님을 노숙자로 알아주셨거든요. 제가 혹시라도 할머님 가방을 살펴보려고 했지만 할머님은 내 손이라도 가방에 닿으려고 해도 엄히 막아서 주지를 않으셨어요. 할머님, 혹시 수첩 같은 거 안 가지고 계시나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한번 구경해 보고 싶어요. 할머님,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나가서 다시 맛있는 것을 사올게. 내가 그런다고 말했더니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서 저에게 내밀었어요. 일단 그 안에 적힌 전화번호를 옮겨 적고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그러다 중에 아들의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지방에 살고 있다며 당장 찾아올 것이라고 했고 한참 후에 온 가족이 외제차를 타고 편히 우리 집 앞에 나타났어요. 아들의 이야기로는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왔다가 해만 일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병원이 있는 동네가 아닌데 아무래도 혼자 버스를 탔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손녀까지 온 것 같아서 할머니에게 안아주며 온다. 걸 보니 가족들이 할머니를 많이 찾았던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가면서 저에게 아가 잘 있어 라고 했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져셨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병도 나으셔서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가족들과 차를 타고 가는 할머니를 배웅했어요. 할머니가 가고 나니 저는 다시 마음에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다시 레시피를 연구하고 요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당장 다시 취직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레시피를 개발하고 쉬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아가씨가 만들어 주셨던 음식을 찾는 것 같아요. 그 레시피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을까요? 저는 할머니에게 배웠던 요리 레시피를 알려드렸고 아들은 다시 연락을 해와 할머니가 잘 지내신다고 고마워하셨어요. 생각해보니 우리 어머니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아가씨 덕분에 건강하게 다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가씨에게 사례를 표하고 싶어요. 어머니도 아가씨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한번 올 수 있을까요? 사례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건 안 될 말인데요. 그래서 그냥 금일봉 정도 주려 생각하고 지방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당도 넓고 집도 정말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널 사랑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아들이 지방에 있는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자마자 우리 아이가 왔다 며 매우 반가워하셨어요. 아들은 할머니가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컨디션이 괜찮다고 말하더라고요. 아가씨가 구별해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최근 음식도 정말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제게 감사하다는 말씀은 마세요. 오히려 제가 할머니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 아들은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이것을 받아주시겠어요? 처음에 어머니를 모셔올 때 당황하여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었어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통장 하나를 주셨어요. 통장에 5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런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받을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사용했어요.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자 할머니가 며느리까지 와서 무언가라도 도와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다면 제게 투자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요리를 하다가 사정상 쉬었었거든요. 할머니께서 음식을 해드리면서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투자를 해주신다면 열심히 일에 돌려드릴 테니까요. 할머니의 가족들은 제 말에 정말 좋다고 하셨고 일이 빠르게 진행되어 수도권에 작은 가게를 갖게 되었어요. 집에서 제공되는 밥상과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나는 주로 엔가 장식을 하면서 소화기관이 약한 어르신들도 이내 준비되어야 하는 메뉴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을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부모님 같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메뉴를 포장하여 가져가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저희는 원료가 좋아서 원가가 비싸지만 많이 남지 않았지만 손님들이 점차 늘어나고 좋은 평이 많아져서 뿌듯했어요. 몇 년 후에 가게를 확장하여 건강한 식사와 젊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는 레스토랑 2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아들 내외도 제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뿌듯해하시며 격려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벌써 돌아가셔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났지만 저는 아들분과 계속해서 사업 파트너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할머니 제사 때에는 직접 찾아가거나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어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정신없이 파묻혀 살았던 삶 중에 결혼이라는 것은 생각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분께서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셔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빨라서 거의 결혼하지 못할 뻔 했었는데, 그러나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무역업을 하는 분인데, 저희 부부는 아들과 며느리를 함께 둘러봅니다. 저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레스토랑에 제가 먼저 도착했는데, 건물 입구에서 청소 도우미 할머니가 나오다가 저와 부딪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며 도우미 할머니를 보자 놀라서 말을 못했어요. 그 할머니는 예전에 제 레시피를 빼앗고 저를 해고한 레스토랑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도 놀라서 저를 보다가 민망한지 얼른 청소 도구를 가지고 자리를 피했어요. 그렇게 놀란 마음을 안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민주야, 너 맞지? 아까는 너무 놀라서 인사도 못했네. 잘 지내나? 라고 물으시며. 그동안 어디 있었어라며 어제 본 것처럼 친한 척 하는데 소름이 끼쳐서 왜 이렇게 아는 척 하세요? 제게도 남길 게 많아요. 지금 디레스토랑에 앉으면 우리 아들 자리라는 걸 알아봐 주세요. 사정이 있어서 일을 접어줘요. 제 할머니 아들로 알아봐 줘야 하는데 왜요? 제 레시피를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등록하고 사용해서 가게가 잘 안 돼서 나보십니까? 제 같은 사람이 바닥에서 하는 일도 못한다고 할 때는 언제요? 아들로 알아봐 대달래요. 진짜 예전부터 뻔뻔하다고 생각했지만 완전 선이 없네요. 그럴 때가 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건 민준이가 이해해야지. 오해를 풀어야 해요. 말씀하신 것이 뭔지 전 다 알아요. 처음부터 나는 제 레시피만 노리려 했다는 거죠. 그날 만든 메뉴 이가 사장님이 손님께 가져다 드린 거라던데요. 그에 대해 이야기를 거부하고 가려 했죠. 사장님이 민주야,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지난 일이 미웠냐고 물었어요. 우린 다시 만나게 된 인연인데 이젠 잘 지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2년을 좋아해 주셨네요. 그리고 자꾸 제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면 소름이 돋죠. 남편이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물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전에 내 시비를 훔쳐갔다는 그 사장이 맞나요? 이제 와서 뻔뻔하게 자신의 아들에게 일자리를 달라는 사장님을 위해서 사건이 나왔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음식을 만들다가 직원이 식약처에 고발하여 벌금을 부과받아 음식의 품질이 계속해서 나빠져서 악평을 받은 후 결국 문을 닫았다. 아들인 총괄 셰프는 딱 한 가지만을 만들고
인테리어만 아무렇지도 않게 치워놓고 몇 번의 음식점을 차린 후 망하였다. 현재는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 전쟁을 피우는 얘기를 만들어냈다. 모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편하게 하려다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룹을 다시 보게 될 일은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할머니 아들 내외와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도 낳았고요. 요즘은 우리 할머니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할머니가 하늘에서 돌보아 주신 덕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할머니가 좋은 인연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갖고 있는 것들을 잘 나누면서 주변을 돌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